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메레카라의 유튜버 종타쿠가 귀살대 당주 우부야시키카가 몸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단지로가 귀살대 선별 시험을 치르고 나타고무산에서 하연우 루이를 대체하고 무한열차에가 하연일 엠무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전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대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표요로는 아카자가 부원에는 엄청난 귀기에 탄지로 일행에게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했고 하인일의 오니를 잡자마자 상인의 오니를 만나다니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라고 했죠. 아카자는 그래 그분께서 엠무 녀석이 귀살대 검사들에게 당하고 있다고 이쪽으로 지원을 가라고 하셨지 죽급의 검사를 만나다니 오늘 싸움은 꽤나 즐겁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표요로는 그 말에 무잔히 모든 오니들의 상황을 알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사기적인 능력을 가졌다며 간담이 전해졌죠. 아카야는 이제 한번 실력을 봐볼까? 라고 하며 표요로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표요로 역시 화염의 오블션에 아카자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이 정도의 속도를 막아내다니 죽이기에 매우 아까운 인물인 것 같다며 혹시 오니가 되어 영원토록 나와 싸우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죠. 표조로는 나는 귀살대의 기둥으로서 절대로 오니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귀살대 주들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아카야는 인간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 분명 상황에 몰리게 되면 다른 녀석들 중에는 오니가 된다고 하는 녀석이 있을 테지 라고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이 그 질문 나한테도 해보지 그래? 라고 하며 사네미가 튀어나왔고 사네미는 바람의 호 공격으로 빠르게 아카자를 공격했죠. 아카자는 순간 이 녀석도 실력이 상당하다 라고 긴장했고 이 녀석 둘을 상대하려면 꽤나 재밌는 싸움이 되겠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곳에서 우아하고도 날카로운 검술이 날아와 아카자의 팔을 베어버렸고 아카야는 뭐야 이건 아까와는 다른 검술 이 역시 엄청난 실력이다 라고 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죠. 그녀는 바로 화조코 쪽 카나이는 사네미에게 아니 사네미씨 혼자 그렇게 빨리 가버리면 어떡해요 오랜만에 합동 임무인데요 라고 말했고 사미는 너의 달리기 속도가 느린 것이다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혹시라도 카나에가 싸움에서 다칠 수도 있으니 자신이 먼저 가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리려고 했던 거였죠. 그때 어라? 오바나이씨 진짜로 당준이 말대로 상현우 오니가 있네요. 우와 엄청 강해 보여요 라고 하는 미칠의 목소리가 들렸고 오바나이가 슥 등장하며 걱정하지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이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그들을 보며 너네들까지 온 건가? 표조로와 나만으로도 충분한 녀석일 텐데 말이야 라고 했고 표로는 그저 당주님이 이 모두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은 상현우 오니가 출연할 걸 전부 알고 있었던 건가? 라며 또 한 번 놀랐죠. 아카자는 귀살대 주급의 실력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였다는 것에 식은땀을 흘렸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지금이 유일한 기회 빠르게 파괴사 공격으로 이들을 당황시킨 뒤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공격으로 그 주변을 조타시켜버린 뒤 먼지가 가득하게 흩뿌려지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빤스런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 또 다른 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저리 비켜라 라고 하며 파괴사 공격을 내질렀는데 그 공격은 무료호흡의 방어로 그대로 막혀버리고 말았고 그 옆으로 또 다른 무료 공격이 날카롭게 아카자의 목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수주 사비토와 마코모. 사비토는 어디를 도망가는 것이냐 절대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며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그 순간 곧바로 다른 귀할대 주들이 아카자를 둘러싸았고 사미는 요새 연애하느라 바쁘시다는 사비토 아닌가? 연애 노름이나 하시지 여기는 왜 온 거지?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종타쿠는 일부러 마코모가 선별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귀살대원이 되자 사비토에게 붙여 합동 임무를 하게 만들었고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우고 같은 호흡을 쓰는 그들은 급격하게 친해져 최근에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죠. 오바나이 역시 싸늘하게 연애하느라 가장 늦게 도착한 거 아닌가? 라고 말했고 사비토는 하하 이해 좀 해줘
마코모는 아직 너희들처럼 달리기가 빠른 것은 아니라서 말이야 라고 웃어넘겼습니다. 사네미와 오바나이는 괜히 뭔가 부들부들 거렸는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젠장 부럽다. 저 자식은 연애에 성공하다니 고백할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생각했고 괜히 부러워서 사비토를 만날 때마다 괜히 시비를 걸었던 거였죠. 아카야는 이게 무슨 귀할 때에서는 왜 죄다 남녀 짝이 되어 다니는 거냐? 라며 예전에 귀할 때형들은 이렇지 않았는데 검사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냐? 라고 화를 냈습니다. 미치리는 조용히 난 남녀 짝을 지어서 다니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라며 얼굴을 붉혔고 카나에는 우리 귀할 때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하게 합동임무를 하고 있답니다. 당신네들처럼 혼자 다니는 오니들은 이해를 못하겠지요 라고 말했죠. 아카자는 사미야 카나에 오바나이와 미치리 사비토와 마코모를 쓱 본 뒤 왠지 열이 받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커플들이 제일 싫다며 부들거렸다가 쿄요로를 보면서 역시 그래도 너는 짝이 없구나 쿄조로 어쩐지 난 네 녀석이 제일 마음에 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여있던 모든 주들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어떻게든 파괴할 아침을 시원해 대항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방팔방으로 날아오는 날카로운 공격들을 전부 다 피해내기란 불가능이었고 몸 곳곳이 베어져 나가기 시작했죠. 아카야는 그렇게 여러 커플들이 힘을 합쳐 자신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의 머나먼 기억 속에서 자신도 언젠가 어떤 여자를 소중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여자 검사들이 힘을 합쳐 아카자의 목을 베어내자 그제서야 자신이 예전 사랑했던 코유키의 기억이 떠오르며 몸이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아카자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무자는 아니 그곳을 어떻게 알고 주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지? 그날 무슨 근처에서 회식이라도 했던 건가? 내가 아카자를 사지로 내몰아버렸군 이라며 부들거렸고 부부야키 저택에 있던 종타쿠는 크크 다굴에는 장사가 없지 무장 너만 싸움의 상태를 알고 지원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라며 씩 웃었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음주우지 탱gin이 찾아와 요시라 유각에 왠지 오니가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아내들을 시켜 유각을 조사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종타쿠는 벌써 그 시기에 왔냐며 굳이 위험하게 아내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면서 그곳에 있는 사계네 오니는 요시하라 유각에 있는 쿄고쿠야라는 가게에 와라비메라는 가명을 쓰는 오이란이라며 상현 토볼대를 짜주겠다고 했죠. 한편 요시하라 유각에 있던 와라비메는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쿄고쿠야의 관리인 여자를 몰래 암살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내 정체를 아는 이는 또 죽었구나 라고 하며 기득거리고 있었고 누가 자신의 방을 노크하며 새로 일을 하기 위해 여자들이 들어왔는데 인사를 시켜주려고 데려왔다고 했죠. 와라비메는 또 추한 것들이 들어왔겠구나 아름다움만이 살아남는 이 유각의 무서움을 철저하게 느끼게 해주지 라고 하며 방문을 열었는데 와라비 히메는 순간 숨이 턱 막힌 듯 했습니다. 아주 귀엽고 명랑한 외모를 가져 깜찍한 걸 좋아하는 타입의 남자들에게 너무나도 인기가 많을 듯한 마코모 여리여리한 체구를 가졌지만 아주 단아하고도 신비로운 분위기 마치 요정을 연상시키는 시노부 화려한 머리색에 엄청나게 육감적인 몸매를 가져 모든 남자들의 호피를 터뜨릴 것 같은 미치리 마지막으로 그저 여신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고급스럽게 아름다운 얼굴에 그에 걸맞는 상냥한 미소를 지니고 있는 카나에 도대체 이런 여자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온 것이냐며 자신의 오일한 자리도 위험할 수 있겠다는 경계심이 들었죠. 그때 미치리가 이분이 당규님께서 말하신 그 오니인가요? 정말 이쁘네요 라고 말했고 마코모가 헛 하고 놀라며 아니 미치리씨 그걸 면전에 대고 말해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라며 울먹거렸는데 시노부는 덤덤하게 괜찮아요 미치리씨 어차피 오니는 죽여버리면 그만이니깐요 라고 했죠. 와라비메는 이것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싶었는데 카나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신이 상인육의 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아무쪼록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끝났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와라비메는 이 녀석들 귀할대 검사인가? 라고 하며 곧바로 다키의 모습으로 변했고 곧바로 오비를 사용해 그들을 공격했죠. 하지만 그 순간 마코모는 물의 호흡으로 그 오비들을 막아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미치리는 강력한 괴력의 사랑의 호흡으로 다키를 베어버렸습니다. 다키는 엄청난 실력이다. 이 중에 이 분홍머리 여자가 제일 강한 녀석이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뒤쪽으로 빠르게 빠졌는데 그 순간 하나이가 다가와 꽃의 호흡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죠. 다키는 이 여자는 뭐지? 검술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라고 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다키의 목이
땅에 떨어지자 미치리는 오 역시 카나이 씨는 대단해요. 목을 베어버렸어요. 라고 기뻐했는데 그 순간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왔고 사방으로 엄청난 피해 참격을 날려대기 시작했죠. 카나야 마쿠모 시노부는 마치 그 공격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여유롭게 피해버렸는데 미치리만이 방심하다가 규타로의 참격에 살짝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치리는 그제서야 맞다, 당주님께서 이 오니는 둘이 하나라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런 뜻이었구나 라며 당황했죠. 규타로는 쳇 한 명밖에 맞지 않았나? 그래도 강해 보이는 여자 한 명이라도 내 도구로 무력화를 시킬 수 있어서 다행이로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노부가 미치리에게 다가가 어휴 미치리 씨는 항상 방심해서 문제예요. 오바나이 씨가 옆에 없을 땐 더욱 조심하라고요 라고 하며 해독제를 미치리에게 투여했죠. 그러자 미치리는 아 감사합니다 라고 한 뒤 꺄 하고 기합을 냈고 규타로는 미치리가 독에서 이미 해독이 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내 독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지? 라며 당황했고 시노부는 당주님께서 남자 오니는 독 공격을 하니까 미리 해독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었지 라고 했죠. 규타로는 이렇게 완벽한 대비를 해놓을 수 있다고? 우리의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가버린 건가? 라며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카나야 미치리가 빠르게 규타로에게 튀어나가 속공을 퍼부었고 규타로는 이 둘 다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며 다키에게 빨리 목을 붙이고 함께 싸우라고 명령을 했죠. 하지만 다키는 오빠 내 목이 붙어지지 않아 라고 울어제꼈는데 이미 시노부가 벌레업으로 다키의 목 부분을 마비시킨과 동시에 괴멸시켜버렸던 거였습니다. 규타로는 궁지에 몰리자 계속해서 뒤로 후퇴를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된 이상 이 주변에 있는 일반 인간들을 공격해 이 검사들을 흔들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소리요 검소리 날아와 규타로를 베어버렸고 규타로는 이 녀석은 또 뭐냐? 라며 당황했습니다. 생기는 꽤나 화려한 싸움을 하고 있었군. 이 화려한 싸움의 끝은 이 몸의 화려한 검술로 맺겠다 라고 하며 연달아 소리호흡의 검술을 시전해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린 데 성공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본격적으로 귀달대 커플들이 함께하는 서사와 더불어 압도적인 물량으로 오니들을 잡아내는 통쾌한 내용을 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